two, three, go. 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교환은 유튜브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공 API를 연동해 볼 것입니다. API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환의 2-1의 관련 자료를 함께 볼게요. API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커피숍의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방문해서 점원에게 주문을 하고 점원은 바리스타에게 주문한 음료를 전달하면 바리스타는 음료를 제조해서 점원에게 전달하죠. 그러면 점원이 다시 우리에게 음료를 전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의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통신 세계에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점원은 API 서버가 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컴퓨터가 됩니다. API의 역할은 어떤 정보를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공간에서 요청을 받아 전달하고 응답을 받아서 요청한 쪽으로 결과를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개자의 역할은 API 서버의 역할이고요. API라는 의미는 프로그램끼리의 정보 교환식 규칙을 말합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애플리케이션끼리 정보를 교환할 때 주고받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헬스장에 회원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그 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 가입 양식에 맞게 제 정보를 작성해야 해당 헬스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때 그 회원 등록 양식 종이 그 자체가 바로 API입니다. 제가 B 헬스장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다시 작성하기 귀찮아서 A 헬스장으로 들고 가서 그냥 이 양식으로 회원 등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API도 마찬가지로 각 사이트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있으며 저희는 그것에 맞게 요청 사항을 작성해서 요청을 해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PI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API를 연동해서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교환의 3번 패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패치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함수인데요. 웹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본 문법은 요청할 때 패치 함수를 호출하고 초괄호 내에 요청할 데이터가 있는 서버의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후에 then이라는 함수를 통해 전달받을 데이터를 저장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면 참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용 방법이 비교적 까다로워요. 그래서 레시피 앱 구현 시에는 엑시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패치 함수는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므로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한의 3-1 패치 함수 간단 맛보기에 더미 데이터 사이트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더미 데이터란 개발 시 테스트용으로 제공하는 임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지금 보이는 데이터는 더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이슨 형태의 블로그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지금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되고 한 줄로 쭉 나와서 보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지금 프린트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가독성이 좋아질 겁니다. 보시면 총 100개의 블로그 포스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 앱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src 폴더 하위에 새 파일을 생성하고 patch.js라고 이름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레스라는 이름의 변수에 패치 함수를 할당할 건데요. 패치는 요청 주소를 작성해야 하죠. 요청 주소는 열려있는 웹 브라우저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 후 console.log로 레스에 들어있는 값을 터미널에 출력해 볼게요. 새 터미널을 추가하시고 터미널에 입력 창 경로를 src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node.patch.js를 입력 후에 엔터 치시면 프로미스 객체가 반환됩니다. 얘를 프로미스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동기 방식으로 통신하는 함수인 패치가 이란 결과를 담은 이 객체를 프로미스 객체라고 합니다. 이 프로미스라고 하는 애는 객체거든요. 여러분, 객체는 어렵지 않아요. 값을 대빵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그 값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서 저장하는 애가 객체입니다. 근데 프로미스라는 이름에 객체가 있고 그 객체는 이름이 then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어요. then은 통신 성공 시에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then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통신을 한 결과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패치함수 뒤쪽에다가 패치함수의 안에 들어있는 then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함수잖아요. .then 하고 소괄호를 붙여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then은 콜백 함수를 작성하는 게 문법이고요. then에 4개 변수로 무언가를 식별자로 넣으면 성공 시의 값을 이 식별자 안에 담아서 저희한테 돌려줘요. 콘솔에 찍어볼게요. 아까보다 뭔가 좀 더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응답 내용은 통신 성공 시에 데이터를 포함한 성공 여부, 성공 코드 등등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미스 객체는 마치 데이터가 편지 봉투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꺼내려면 편지 봉투를 뜯어서 꺼내야 되거든요. 게다가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는 제이슨이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아니죠.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랑 생긴 것만 비슷한 거예요. 제이슨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꿀 건데요. 이 제이슨 메서드는 비단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미스 객체가 응답한 결과 중에 body에 해당하는 값들만 추출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꿔줍니다. 이 body 키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편을 보낼 때 편지 봉투에 받는 이 주소, 보내는 이 주소, 우편 번호 같은 것들 작성하잖아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디 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편지지에 작성하는 실제 알맹이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지의 내용을 꺼내려면 then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n 뒤에 점 찍고 then이라고 한 번 더 쓸게요. then은 콜백 함수를 받았죠? 매개 변수명은 데이터라고 하고 콘솔 로그로 데이터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n에서 리스폰스 매개 변수를 제이슨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합니다. 그 값을 then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턴 문을 사용해서 반환합니다. 그리고 지금 콘솔 로그가 많아서 어떤 콘솔이 출력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then에 있는 콘솔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할게요. 들여쓰기를 맞추고 이제 터미널로 이동하셔서 노드 한 칸 띄고 패치 JS를 입력해서 실행하시면 블로그, 포스트 데이터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데요. the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2번 들어가면 코드의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async await이라는 문법이 새로 추가돼서 나왔습니다. async await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itch.js로 이동해서 코드를 수정할게요. async라는 키워드로 비동기 동작을 실행할 실행문들을 모두 묶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변수 less에 익명 함수를 할당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패치 함수는 줄바꿈을 할게요. 그 후에 async라는 키워드로 비동기 동작을 실행할 실행문들을 모두 묶어줘야 되는데요. 함수의 앞에다가 async라는 키워드를 선언해주면 이 함수 안에 있는 실행문 중 누군가는 비동기로 동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패치 함수를 잘라서 less 함수의 중괄호 안에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치 함수의 통신 성공 시에 결과값을 변수에 할당받겠습니다. row라는 변수에 받을 건데요. 패치 함수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함수고요. 통신 시에 비동기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async 함수 내부에서 비동기 동작해야 되는 실행문들은 await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셔야 비동기 동작을 합니다. 다음 jason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row 변수의 값을 제이슨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작성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이 제이슨 메서드를 적용하는 부분에도 비동기로 동작해야 하니까 await 키워드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console.log로 제이슨의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에서 less 함수를 호출하신 후에 터미널 창에 패치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치 함수의 사용법이었습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간단하죠? 저는 처음에 이것도 혼자 하라고 하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엑시오스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공공 API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할게요. 교환의 4번 공공 API 신청으로 가시면 식품 안전 나라 링크가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고 서비스 키 발급 후에 영상을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서비스 키 발급이 완료되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의 5-1 API 연결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나라에 로그인을 하시고 조리식품 레시피 페이지에 오픈 API 탭을 확인하시면 요청 주소 테이블이 확인됩니다. 샘플의 주소를 복사해서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 넣으시면 조리식품 레시피 데이터의 구성 형식이 확인됩니다. 조리식품 레시피 페이지로 다시 이동해서 요청 인자의 변수명과 변수 설명을 참조하시면 데이터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으로 레시피 데이터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패치.js에 연결해 볼 건데요. 패치.js 문서를 열겠습니다. 레시피 DB에 서비스 키가 필요한데요. 식품 안전 나라에 로그인을 하시고 공공 데이터 활용해 상단에 보시면 인증키 관리에 인증키 신청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여러분들께 발급된 인증키가 확인이 되시는데요. 인증키를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 같은데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조리식품 레시피 DB로 이동하겠습니다. 조리식품의 레시피 DB 페이지에서 오픈 API 탭을 클릭하시고 아까 저희가 복사했었던 샘플 주소를 복사해서 패치.js의 await 패치 함수의 요청 주소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그 후에 두 개의 파라미터를 변경하겠습니다. 샘플과 XML 두 개의 값을 인증키와 그리고 JSON으로 수정합니다. 패치 함수에 less라는 변수명을 패치 DB로 수정하겠습니다. less 호출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콘스트로 바꿀게요. 외부에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낼게요. export 키워드 붙여주시고요. 콘솔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lesson이라는 변수의 이름을 DB로 수정할 거예요. 그리고 JSON도 외부에서 이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턴문으로 반환시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통신을 진짜 서버랑 하는 거니까 예외 처리도 한번 할까요? 트라이문을 사용해서 통신을 시도하고 예외 발생 시에 캐치문으로 예외 처리하도록 할게요. 만약 서버와 통신하다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캐치문 내에 에러 메시지를 콘솔 에러 메시지로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앱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패치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경로 작성하시고요. 패치 문서 내에 있는 패치 DB를 불러옵니다. 패치 DB 함수는 컴포넌트 로드 시에 딱 한 번만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즈 이펙트 안에다가 작성할 거고요. load db라는 함수로 비동기적으로 동작해야 하니까 async 키워드 붙여주시고 await로 작성하겠습니다. 패치 db를 호출합니다. setData 함수는 제가 여기서 데이트라고 썼네요. setData 함수는 앱 컴포넌트에서 데이터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변경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console.log를 사용해서 db 변수에 전달되는 값을 확인해 볼게요. 컴포넌트의 로딩 중 상태 관리도 loaddb 함수요. setLoading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고 펄스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 setTimeOut은 필요 없어요. 삭제합니다. loaddb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시고
새로 호침을 한 다음에 실행 화면을 보시면 컴포넌트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맵 함수 내부에서 사용 중인 킥 값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콘솔 창을 확인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앱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연결해 볼까요? 엑시오스가 패치보다 어떤 점이 편리한지 알아볼게요. 얘는 브라우저랑 Node.j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동기 HTTP 통신 라이브러리고요. 비동기 작업을 지원합니다. get, post, put, delete 등의 HTTP 메서드 모두를 지원하고 요청과 응답을 JSON 형태로 자동 변환해줘요. JS 메서드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설치는 터미널을 사용할 건데요. 리액트에서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열려있는 서버를 모두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오류나요. 컨트롤 C 혹은 커맨드 C를 눌러서 닫고 npm i axios 입력하시고 엔터 칩니다. 설치가 다 되시면 npm start 엔터 키를 치고 실행합니다. 자, 이제 앱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상단에 엑시오스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받아오는 익명 함수 getDB를 만들게요. 서버랑 통신할 거니까 비동기식으로 작동해야겠죠? async await을 사용할게요. 서버와의 통신 중에 오류 상황을 대비해서 try catch문으로 예외 처리 작성할게요. try 안에는 전 엑시오스에서 제공하는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통신 요청 주소를 작성합니다. await 키워드를 붙인 후에 결과값을 데이터 변수에 할당합니다. 콘솔 창의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캐치 안에는 에러 났을 때 콘솔 메시지를 출력시킬까요? 자, 이번에는 use 이펙트 훅을 수정하겠습니다. use 이펙트 내의 함수는 모두 삭제합니다. 컴포넌트 마운트 시에 getDB 함수가 딱 한 번만 실행될 수 있도록 호출합니다. get 메서드에 작성한 요청 주소를 수정하겠습니다. hatch.js에 작성한 데이터 요청 주소를 복사해서 app.js에 axios.get 함수에 인수로 넣어주세요. 브라우저 실행 화면으로 이동해서 고침 한번 누르고 콘솔을 볼까요? 뭐가 콘솔 메시지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라는 키 밑에 훅 rcp01.low의 배열 막 이렇게 되게 중첩이 많이 돼서 들어온 게 보이죠? 뭐가 막 쌓이고 쌓여서 들어왔네요. 자, 이거를 일단 받고 나서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씩 꺼내서 쓰면은 코드가 길어지니까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아예 응답을 받으면서 해체할 건데요. 자, 우선 키 자체가 지금 데이터라는 키로 들어왔네요. 코드에서 중괄호를 하고 콘솔을 확인해보죠. 아, 네, 됐네요. 참고로 값을 구조 분해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 화면입니다. 안 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서버의 응답 내용 그대로를 다 가져왔으므로 현재 컴포넌트에서 불필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프로퍼티까지 분해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수많은 프로퍼티 중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하였으므로 비교적 간단해졌죠? 아예 변수에 저장할 때 구조를 분해해서 가지고 오면 사용할 때의 코드도 간단해질 뿐더러 불필요한 응답 내용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로딩 속도도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태 관리 역시 많이 상태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객체 문법을 사용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use state로 이동해 볼게요. 첫 번째 키에는 로딩 상태를 의미하는 state라는 키를 넣고 값으로는 true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로는 data 라는 키를 넣고 값으로는 빈 배열을 넣을게요. 이제 set loading 함수는 로딩 중 메시지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컴포넌트로 변경된 데이터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함수가 있는 getDB 함수 안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etData 함수는 삭제할게요. state와 data 두 개의 상태 값을 관리합니다. state 키에 펄스를 할당하고 데이터 키에는 서버로 요청한 데이터에 응답을 할당할 것입니다. 그 값이 7번 라인에 데이터 변수에 할당되어 있고 9번 라인에서는 콘솔 메시지로 출력해서 보고 있죠. 콘솔 화면으로 이동해서 응답받은 데이터의 구조를 보고 필요한 값만 추출해서 loading.data에 할당하겠습니다. 지금 콘솔 화면에는 데이터 객체의 값이 확인되는데 펼쳐서 row라는 프로퍼티를 찾으세요. row 프로퍼티 이름 위에서 우클릭하시면 copy 프로퍼티 패스가 나옵니다. 데이터 경로를 복사해서 우리 앱 데이터 객체의 하위 속성으로 붙여 넣을게요.
데이터 키 안에 쿡 RCP01 안에 있는 로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중첩되어 있는 경우 구조분해 할당으로 간단하게 펼칠 수 있어요. 지금 데이터 쿡 RCP01 밑에 있는 로우를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펼쳐서 담겠습니다. 셀 로딩 위쪽에다가 상수 선언하시고 중괄호로 한번 감쌀게요. 이름이 같아야 돼요. 객체를 디스트럭처링 하실 때는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RCP01 하고 요 밑에 한 번 더 객체를 펼쳐서 로우 그 다음에 우항의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에 있는 셀 로딩에서 상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변수에는 이제 로우의 값을 할당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기 콘솔 로그에 로우를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오침하고 실행화면 보시면은 전부 다 해체가 돼서 이제 배열만 남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로우에 들어온 배열들을 맵 함수를 사용해서 컴포넌트에 하나씩 렌더링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문 안에 있는 div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그 후에 리턴문에 있는 div를 소괄호로 한번 묶어주십시오.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 해주시고요. 중괄호 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 작성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로딩 객체 하위에 있는 스테이트의 값이 true이면 로딩 중이니까 로딩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렌더링 할 거고, 로딩 스테이트 값이 false라면 로딩 완료 상태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로딩 객체 하위의 로우 값 중에서 이게 배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맵 함수를 사용합니다. 맵은 홀백 함수를 받죠. 그리고 매개 변수로 어떠한 식별자를 쓰면 이 식별자의 배열 내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이 매개 변수에 순환시켜 줍니다. 이제 맵 함수 뒤에 여기 중괄호 안에 리턴 먼저 쓰시고요. 리턴문 작성하고 리턴 뒤에 최상위 요소로 div를 작성합니다. 여러 개이므로 리턴문에 div를 소괄호로 한번 감싸주세요. 맵은 유일한 키값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키 값으로는 EL의 RCP SEQ라고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지금 작성한 EL 변수에 이 RCP SEQ라는 값의 출처가 궁금하실 텐데요. get db 함수에서 엑시오스로 통신해서 구조분해 할당한 데이터인 로우를 컴포넌트의 상태 관리 변수인 loading.data에 저장했기 때문에 앱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콘솔 화면에는 아직도 로우에 저장된 값이 확인되죠? 콘솔 화면에 결과를 펼쳐보시면 이 안에 RCP SEQ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값의 의미는 식품 안전나라의 API 문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용하실 수 있는 값들이 많이 있고요. 몇 가지만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하셔가지고 코드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위 키값도 전부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바꿉니다. 리액트에서 인라인 방식으로 CSS 적용할 때는 HTML 인라인 CSS 작성하듯이 이렇게 작성하시고 값을 쓸 때만 우선 중괄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객체 문법을 또 씁니다. 속성과 값을 콜론으로 표기하는데 값은 무조건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래서 따옴표 하시고요. 값을 쓰시면 돼요. 정말 쉽죠? 그리고 JSX에서 변수 내의 값을 표시할 때는 중괄호 내의 변수명을 쓰고 변수 하위에 속성명을 작성합니다. 실행화면 보시면 잘 나오고 있죠? 계속 이어서 요소 몇 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실행화면 확인해 볼게요. 새로 호침하시고 컴포넌트 렌더링 화면을 확인해 보면 레시피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받아와서 이제 잘 렌더링 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CSS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하면 예쁜 앱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GitHub에 푸시할게요. 터미널 창에서 Ctrl C 혹은 Command C를 눌러서 열린 서버를 닫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